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오늘 영상 제목은 상당히 도발적이죠.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역사를 볼 때 횡보하는 것은 극히 일부 구간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불과합니다. 물론 인간의 수명과 생애 주기를 생각하면 피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합니다. 횡보하면 결과적으로 지수도 주가도 제자리잖아요. 그러면 돈을 벌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레버리지 반대론자들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있죠. 레버리지 ETF는 횡보하면 녹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녹는다는 표현이 꽤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레버리지 ETF는 횡보하는 상황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보면 손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손실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는데 바로 변동성 끌림입니다. 볼 드래그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것을 무턱대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이 변동성 끌림이 굉장히 과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레버리지 ETF를 떠나서 주가가 있는 모든 종목들에 적용되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겠습니다. 주가는 복리로 움직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오늘은 마이너스 2%, 내일은 플러스 2%처럼 매일매일 위아래로 2%씩 변동하면 횡보를 할까요? 실제로는 횡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레버리지 ETF가 아닌 QQQ라고 해도 점진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복리 계산에서는 하락한 만큼 복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익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여드리자면 이처럼 주가가 횡보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2% 하락한 뒤에 플러스 2.0408%가 상승해야 본전으로 돌아옵니다. 마이너스 4%라면 플러스 4.1667%가 상승해야 하죠. 단순히 마이너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2%씩 일일 변동성이 반복된다고 해서 주가가 횡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마이너스 2% 하락할 때 플러스 2.0408%의 상승이 필요했다고 해서 그 두 배인 마이너스 4%의 하락에 대해서 플러스 4.0816%의 상승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마이너스 4% 하락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4.1667%의 상승이 있어야 하죠. 정비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에 필요한 수익률이 커진다는 거고요. 이런 사실은 레버리지 ETF인 QLD, TQQQ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이것들도 복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횡보하기 위해서는 하락했을 때 더 많은 상승을 필요로 하죠.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것과 달리 상승했다가 횡보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더 적은 하락으로도 횡보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하락하면 그건 하락한 차트가 될 것이고 이것보다 더 적게 하락하면 상승한 차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횡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지도 모자르지도 않도록 적절한 하락과 상승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줘야 됩니다. 바로 이런 점들 때문에 레버리지 ETF가 횡보할 때마다 손실이 나는 거죠. 일일 수익률을 2배, 3배로 추종하기 때문에 이전에 하락했던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상승에 딱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어제 있었던 QQQ의 하락이 마이너스 2%라고 하면 이걸 오늘 메꾸기 위해서는 플러스 2.0408% 상승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2배 추종하는 QLD는 QQQ를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빠졌지만 오늘 QQQ의 일일 수익률의 2배인 플러스 4.0816%밖에 오르지 못한다면 이것만으로는 마이너스 4% 빠졌던 만큼을 횡보로 되돌려 놓기에는 부족한 수익률인 것입니다. 플러스 4.1667%가 나와줘야 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일일 수익률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그 구조상 일일 수익률의 2배, 3배를 벗어나는 수익은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QQQ, QLD, TQ를 비교해보면 QQQ가 하락하다가 횡보했을 경우 QLD, TQ는 본전으로 회복하기에 모자란 상승이 나오면서 손실이 나오는 거고요. 상승하다가 횡보했을 경우에는 QLD, TQ가 본전이 되기에 필요한 것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면서 손실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하락하다가 횡보,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두 상황에서는 그나마 상승하다가 횡보하는 쪽이 손실은 적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복리 계산의 규칙이 있고 횡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등락이 필요한데 레버리지 ETF는 항상 적절하지 못한 등락이 나온다는 겁니다. 벤치마크 지수를 2배, 3배로 추종하기 때문이죠. 상승했다면 횡보하기 위해서 이만큼만 하락해야 하는데 더 많이 빠져버리고 하락했다면 횡보하기 위해서 상승해줘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게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손실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러한 손실을 변동성 끌림 그리고 볼 드래그라고 부릅니다. 변동성 끌림에 의한 손실은 횡보 기간이 늘어날수록 증가하고 누적됩니다.
한 달이라고 볼 수 있는 20거래일 정도를 횡보했다고 가정하니까 우하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기간 동안 QQQ에 투자한 사람들은 전혀 손실이 없는 반면 레버리지 ETF인 QLD에 투자하면 마이너스 0.7816%의 손실을 입고요. TQQQ에 투자를 했다면 마이너스 2.3282%를 잃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인 격이죠. 가만히 앉아있었을 뿐인데 손실이 난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QQQ에 앉아있던 게 아니라서 그렇긴 하죠. 아무튼 이런 식이면 장기 횡보장에서 모든 자산이 녹아버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1거래일째에 QQQ에서 플러스 2%의 상승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수가 등락하는 과정에서 횡보가 길게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했다면 QLD, TQ도 수익을 내게 됩니다. 즉 변동성 끌림에 의한 손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맞지만 이로 인해 누적되는 손실을 뛰어넘는 상승과 수익이 나타나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나스닥 최악의 횡보라고 볼 수 있는 닷컴버블 최고점으로부터 전고점 회복까지 15년을 보면요. 당시에 QLD, TQ가 없어서 백테스트로 해봤는데 거치식으로 그러니까 몰빵으로 투자를 했으면 확실히 손실입니다. 15년을 기다렸는데 QLD는 마이너스 65%, TQ는 마이너스 96%예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변동성 끌림에 의해서 누적된 손실을 뛰어넘는 상승과 수익이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15년 횡보에 6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2000년에 몰빵해놓고 21년 동안이요. 이렇게 보면 3배는 여전히 마이너스 60%로 복구하지 못했지만 2배는 결국 113%의 수익을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모든 기간을 적립식으로 계산해보면요. 레버리지 ETF 쪽이 수익을 더 많이 냈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이 기간이 거의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입니다. 분명히 지수가 횡보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거치식으로 그러니까 몰빵으로 투자를 했을 때 백테스트상 2배, 3배가 마이너스 65%, 마이너스 96%를 기록하는 것은 절대 변동성 끌림만으로 이루어진 손실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과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이제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자료는요. 매일 플러스 1% 상승, 마이너스 0.9901% 하락시키면서 약 10년, 20년, 30년 정도씩 횡보시켜 본 건데요. 손실의 규모가 생각한 것보다 크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서 30년 횡보한 걸 보시면요. 잔잔하고 평평하게 횡보했다지만 7,200거래일을 횡보시킨 거예요. 근데 이때 만들어진 손실보다 더 큰 손실을 닷컴버블 최고점에서 전고점을 회복하기까지 15년 만에 입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잠깐 백테스트를 해보면요. 닷컴버블에서 QLD는 마이너스 97%, TQQQ는 마이너스 99%가 됐죠. 서브프라임에서도 마이너스 76%, 마이너스 91%가 떨어졌습니다. 서브프라임이 닷컴버블 때보다는 희망적이지만 이걸 2번이나 맞으면서 횡보하면 잔잔하고 평평한 횡보 30년에 달하는 변동성 끌림보다 큰 손실을 15년 만에 입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참고로 이 표에서 보이는 날짜는요. 나스닥 지수 기준의 최고점, 최저점에 해당합니다. 리먼 때 QLD가 마이너스 80%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QLD가 마이너스 76%로 보이죠. 이거 나스닥 3배를 백테스트 하려고 잡은 날짜 때문이니까 어느 정도 감안해 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손실들이 변동성 끌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더 있습니다. 실제로 거의 1년 동안 횡보한 기간이 2가지가 있는데요. 똑같이 1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변동성 끌림에 의한 손실은 차이가 나죠. 18년도 미중 무역 분쟁 때가 1.5배 정도 더 크게 손실이 났습니다. 두 기간의 차트를 보면 횡보하는 과정이 다르죠. 이게 횡보한 기간이 같더라도 손실의 크기에서 차이를 만든 원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횡보 기간에서 보이는 손실에는 순수한 변동성 끌림뿐만 아니라 시장 하락에 의한 손실까지 반영되어 있다는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아까 보여드렸던 닷컴버블 최고점에서 15년 같은 횡보를 예시로 들면서 변동성 끌림이 위험하다, 횡보하면 계좌가 다 녹아버린다 라는 주장을 펼친다면 상당히 과장된 위험성에 속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변동성 끌림이 위험하다기보다는 닷컴버블이 위험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차트를 보여주면서 변동성 끌림에 의한 손실이 이렇게나 크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손실 속에서 각종 경제위기, 하락장, 악재들을 빼놓고 순수한 변동성 끌림을 분리해서 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변동성 끌림에 의한 위험성이 과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왼쪽에 있는 차트 들고 와서 하루에 10% 상승, 다음날 10% 하락 이런 예시를 들고 있는데 원리를 설명하는 거라면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변동성 끌림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위험성을 제대로 표현하지는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레버리지 ETF에 장기 투자하시려는 분들은요, 과거에 횡보 기간을 보면서 이만큼의 손실이 났구나 확인해 보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이 어떠한 과정으로 횡보가 진행되었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순수한 변동성 끌림이 따로 있고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날 수 있는 손실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품들을 걷어내고요. 순수한 변동성 끌림에 주목을 하신다면 과장된 위험성은 줄어들고 조금 더 다른 관점으로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것을 비용, 구조적 특징, 기회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 대해서는 2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오늘 내용을 좀 요약해 드리면요. 첫 번째, 레버리지 ETF는 벤치마크가 횡보할 때 손실을 내는 구조이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두 번째, 그러나 손실의 크기는 시장의 횡보 과정이 결정한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과장되어 있다. 마치 시장 리스크가 레버리지 ETF 종목 자체의 문제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만큼 더 하락을 한 것이지 마치 횡보에서 녹은 분량이 그 정도나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ETF라는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변동성 끌림이 언제나 그만큼의 손실을 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셋째, 변동성 끌림에 의한 손실은 충분한 상승과 수익으로 만회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영구적인 손실, 영구적인 타격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요약까지 해드렸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